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으로 실패하는 사람들 요즘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소개해주는 사람 만나 연애한 케이스가 아니라 신원 확실한 사람과 선봐서 결혼한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거였고 그래도 사계절은 겪어봐야 한다 해서 겪었고 순리대로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안만 딱 들어맞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 그 선자리에 나온 남편 집안도 마찬가지였었죠. 괜히 시간 낭비하기 싫었고 죽고 못 살아 결혼을 해도 이혼하는 경우 확률 높으니까 이게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결혼까지 하는 동안 그리고 결혼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었습니다. 약간의 기싸움 정도는 다들 하는 거니까 대략 이해하고 넘어갔었고 어차피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결혼 아니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었어요. 남편 쪽도 적당히 있었고 저도 적당한 집안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속내라는 게 딱 결혼하고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1년을 만났었는데 그런 낌새에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한 사람이 돈에 환장을 하고 욕심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결혼 2달 만에 쫑이 난 사람입니다. 창피한 일이죠. 2년도 아니고 2달 만에 결혼을 끝내다니 그래도 개의치 않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사는 것보단 끝을 낸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결혼하고 1달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친정 부모님에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계획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오빠 집으로 들어가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거든요. 오랫동안 오빠 부부 문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빠 부부 보면서 저도 사랑이 반맥을 주는 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였었고 결혼이라는 걸 해도 절대로 사적으로 만나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각인될 정도였었으니 선을 보고 제가 결혼을 한 이유 중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건 바로 오빠 부부의 결혼 생활이긴 했었습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연인이자 부부였는데 결국엔 이혼을 하더라고요. 오빠는 새언니를 정말 목숨처럼 사랑을 했었습니다. 새언니의 행동들 중 저희 식구들 입장에선 이해도 안 되고 바로 헤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투성이었었는데 그 잘못들을 오빠는 사랑으로 뛰어넘더라고요. 결국엔 하나밖에 없었던 조카가 오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부분까지는 오빠의 사랑도 미치진 못했었나 보더라고요. 새언니가 조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오빠는 새언니를 상대로 이혼소송 청구했죠. 그 과정에서 오빠는 폐인이 거의 다 되어갔고 저 결혼하고 나서 1달 만에 저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식들 일하면 물불 안 가리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당연히 오빠 혼자 둘 수 없었고 지방에 사는 오빠를 돌보러 그 집으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었고 저는 이제 막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다른 자식은 이혼을 하겠다 하고 그동안 사랑을 줬던 손주는 오빠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고 오빠가 받은 충격 못지않게 저희 부모님의 충격도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다 자기들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말렸어야 했는데 말리지 않은 본인들 탓이라고 막 우는데 아니 어떻게 그게 부모님 탓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해서 죽고 못 산다 해서 시킨 결혼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신원 확실하고 결혼이란 걸 계산적으로 한 제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었죠. 오빠 이야기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 패스를 하고 암튼 1달 만에 부모님들은 본인들의 집을 놔두고 오빠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게 부탁을 하셨죠. 전세를 놓고 가고 싶은데 너무 급하게 내려가다 보니 부동산에서 연락 오는 걸 저보고 좀 담당을 해달라고요. 그리고 집 나가기 전에 적어도 일주일에 1번 정도는 들러서 집 상태 좀 체크를 해달라고 그래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 이야기 다 들은 남편이 제게 그러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돌리고 우리가 친정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자고요. 작은 평수의 우리 집의 전세료는 더 빨리 나갈 것이다. 친정 부모님 집은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평수가 크다 보니 요즘에 전세로 빠지기 쉽지 않다. 언제까지 오빠의 집에 계실 건지 그걸 여쭤본 뒤 시간이 정해지면 차라리 그 기간 동안
친정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 살자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전세를 돌릴 생각을 하시는 거 보면 적어도 2년 이상은 지방에 계시겠다는 것인데 이왕 우리도 신혼생활 하는 거 좁은 집이 아닌 큰 평수에서 시작을 해보자고 그리 말을 하더라고요. 말이 되더라고요. 부모님 집이 훨씬 좋기도 했었고 게다가 제 직장하고는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었었고 신혼 살림들 중 친정 부모님 집과 어울릴 만한 것들 몇 개만 갖고 들어가고 나머진 중고로 팔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현금도 생기고 나쁜 제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허락을 해주셨죠. 오빠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 것이라 예상을 하셨었고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나면 어차피 오빠네 근처로 이사를 하실 예정이었기에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도 손해날 제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 듯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고려해야 할 부분, 저희가 살고 있는 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집이었고 부모 자식 간 사이라고 해도 돈거래는 확실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에 내놓은 부모님 집 걷어들이고 저희 집을 내놓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엔 시어머니 명의의 집이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남편이 다 해결했다고 했기에 시어머니 명의의 집 내놓고 그 집서 더 이상 우리가 살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 삼을 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부모님과 전세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을 하고 그냥 들어와서 살아라 하는 부모님 말리면서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럴 줄은 몰랐답니다. 자기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니들 살라고 내어준 집인데 좀 더 좋은 집 생겼다고 옮기겠다는 제가 너무 괘씸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서먹한 사이였었는데 따지듯이 말하는 시어머니 보니까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나를 몰아세우지? 그곳에서 살자고 한 건 시어머니 아들인데 왜 지금의 판을 다 내가 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고 좀 억울하기도 했었고요. 계속 자신의 피해를 많이 봤다라는 말만 했어요. 사람 억지로 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고.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다 해주고 나니까 그 집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니 자기의 배려가 너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그리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남편 생각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우리도 예측을 못했었다.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이 된 것이고 본래는 친정 부모님 집을 전세로 내놓으려다가 어머니 집을 전세로 내놓자고 남편이 먼저 제안을 한 거다. 작은 평수이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올 것이라고. 피해를 보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사람 들이면 이득을 보시는 건데 왜 지금 제게 이렇게 따지는 건지 모르겠다 하니 시어머니 그러더군요. 왜 자기 아들을 얹혀 살게끔 하는 거냐고요. 친정 부모님 집에 들어가면 아들이 눈치를 보며 얹혀 사는 건데 자기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며 전 친정 부모님 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 집의 명의를 남편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허락을 하겠다고요. 만일 그렇게 안 하면 자기는 허락을 안 할 것이고 니들이 그 집으로 들어갈 일은 없을 거라고 제게 소리를 지르는데 결혼이란 게 이런 건가요? 저랑은 남이나 다름없는 분이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요. 얼굴 거의 본 적 없었고 서로 낯설어하는 그런 사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는 막 썽을 내고 부모님 집인데 자기 아들 명의로 돌리지 않으면 허락을 하네 마네라고 말을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저런 위치가 시어머니 위치인 건가? 시어머니와 못 지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시어머니 허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의 없이 제게 무작정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데 아무리 마음을 비우고 결혼을 했어도 시댁이란 존재는 저런 존재인 거구나 싶더라고요. 명의를 돌려주겠다는 확인을 해줘야지만 본인이 입을 다물겠다 했습니다. 그 확인 주지 않으면 자기는 계속해서 반대를 할 것이고 그 반대로 인해 너와 내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는 거라고 그런 소리까지 하시는 겁니다. 아, 가뜩이나 오빠로 인해서 속 어지러워 죽겠는데 저렇게 떽떽거리며 악을 쓰는 시어머니 보니 더 어지럽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너보다 못난 게 있니? 아니 결혼하면서 집을 안 해줬니? 부족한 게 준 게 있니? 나는 피해를 보면서 니들한테 해줬는데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니? 네 말처럼 우리 아들이 먼저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네가 말렸어야지. 네가 조금이라도 현명했다면 나한테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일을 진행했어야 한 거 아니니?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 아들한테 듣게 하니?
너는 당연히 나한테 물어봤어야 한 거야. 내 의견을 물어봤어야 한 거라고. 그게 며느리가 할 일이니까. 시어머니 마음이 어떨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시댁에서 내 남편을 어찌 볼지 네가 배려를 했어야 한 거라고. 명의 돌려라. 우리 아들한테 명의 돌리고 우리 아들 절대로 얹혀 사는 느낌 받지 않게끔 수 써라. 그래야 니들 이사 갈 수 있어. 안 그럼 니들 한 발짝도 못 움직여. 알겠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과한 게 남편만 받지 옵션으로 따라붙는 것이 시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였죠. 저런 분일 줄 몰랐었고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대하는 것처럼 저도 시댁에서 그런 대우받는 사람이 될 줄 알았었는데 며느리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저렇게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러도 되는 사람이고 나는 얹혀 산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자신의 명의의 집에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 잘난 아들이란 사람은 제 부모님 명의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죠. 왜 손해가 나냐고 했어요. 손해가 나면 내가 손해가 나는 거다. 작은 평수이지만 내가 신혼살림 다 넣었는데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니 그 신혼살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중고로 처분하게 생겼다. 내가 손해지 왜 어머니가 손해냐고 했습니다. 전세 받으면 전세자금 우리 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손이 쥐는 건데 혹시 우리 주려고 했냐고 물었네요. 그런 거 아니면서 지금 이렇게 악을 쓰고 억지를 부리는 건 우리 부모님 집에 아들이 들어가 사는 것이 얹혀 사는 거다 라는 그런 의미보단 그 집이 탐이 나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옵션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걸 미처 모른 내가 잘못이었고 너무 불쾌하다 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이해를 갖추고 조심해야 하는 시기 아니냐고. 결혼한 지 고작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인데 너무 대놓고 며느리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했네요. 그리고 지금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나는 당신 며느리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우 받을 줄은 몰랐네. 그런데 저기요. 저 그냥 그 사람이랑 안 살래요. 왜 남에게 명의를 줘야 하죠? 아드님하고 저 아직 혼인신고 안 한 거 몰라요? 결혼만 했을 뿐 우리 아직 법적으로는 남남인데? 그럼 나 아줌마 며느리 아니잖아요. 왜 남한테 와서 남의 집 명의를 아들 명의로 하려고 소리를 질러대요? 이래서 다들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건가? 아 정말 짜증나네. 저기 그냥 제 짐을 뺄 테니까 그만 말씀해 주실래요? 아줌마 아들이랑 적당해서 결혼한 건데 아줌마가 적당하지 않았었네. 그걸 몰랐네요 제가. 남편하고는 그닥 정도 없었고 만일 정이 있다고 해도 저 정도의 남편 엄마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막 고함을 치는데 나중에 몇 년 살다 보면 손까지 올릴 기세더라고요. 짐 다 빼버렸고 저는 제 결혼 생활 마침표 찍었습니다. 남편도 뒤늦게 자기 엄마가 한 짓 알고 자기 엄마랑 인연을 끊겠다고 하는데 그럼 뭐예요? 어차피 엄마와 아들이란 연은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또 죄인이 되셨죠. 몇 달은 이야기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결혼생활 끝났다 하니 또 본인들 탓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집서 나오면서 남편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떠안고 속상해하면서 사는 것보단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털어내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당신의 어머니가 실수했다라고 인정을 한들 그날 내게 했던 이야기를 주워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가 혼인신고 하는데 머뭇거렸던 거였을 거라고. 너와 나는 죄가 없다 생각하면서 살자라고 했습니다. 다만 너나 내 인생에서 결혼은 없을 것 같으니 그거면 충분히 성급하고 진실되지 않은 결혼한 것에 대해 죗값은 받는 거 아니냐고 그리 말을 했었죠. 이 이야기 제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해드렸어요. 낙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죠. 마음이 춥긴 합니다. 그래도 너무 움츠려들며 살고 싶진 않습니다. 결혼이란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